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또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지난해부터 중국 군용기 비행 상황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최대 규모인 무려 28대가 15일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겁니다. 이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용기는 이렇습니다. 중국군의 J라고 그러죠. J-16 전투기 14대, 또 J-11 전투기 6대, 이걸 H라고 하는데 H-6 폭격기 4대, 쿵징 500 조기경보기 2대, 그러니까 Y-8 전자전기 1대, 또 Y-8 대잠 초계기 1대, 이렇게 해서 전부해서 28대입니다. 이들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은 중국 광둥성 산토우에서 출격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 중에 전투기, 폭격기, 대잠수함 초계기 등으로 구성된 10대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만 남부하고 필리핀 사이의 바시협 방면으로 비행하다가 다시 대만 동부로 방향을 돌렸고요. 이후에 올레 항로로 되돌아갔습니다. 비행 행태를 보면 완전히 대만 남부를 이렇게 완전히 감싸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투기와 조기경보기로 구성된 또 다른 18대는 대만과 프라타스 군도, 이게 이제 이 대만명 또는 중국명으로 둥사군도라고 그러는데 이 둥사군도 사이를 왕복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타스 군도는 중국의 광둥성 산토우의 남쪽 260km 지점이 있는데요. 이 남중국 해상에 있는 산호초입니다. 근데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이죠. 이런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력 시에 대해서 대만 국방부는 공군이 대응 출격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떠나라고 경고하고 이 방공 미사일을 이용해서 추적 감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만 국방부는 이번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의 대만 방공 식별구역 진입은 6월 들어서 4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지난 6월 3일에는 Y-8 전투기 1대, 4일에는 1대, 14일에도 1대, 이렇게 전투기 숫자도 적었고요. 횟수도 이렇게 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거 발전한 거죠. 그런데 이번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위협 비행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투기의 비행 궤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부류는 대만의 남부를 포위하듯이 비행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대만 본토를 향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 거고요. 또 한 부류는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프라타스 군도, 그러니까 둥샤 군도를 비행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중국이 대만 본토에 대한 공격은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지만 그 대안으로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섬들, 특히 그 중에서도 프라타스 군도는 언제든지 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중국이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해 8월에도 중국 항모전단이 대만 동남쪽 필리핀 해에서 훈련을 벌이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프라타스 군도를 통과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 훈련이 프라타스 군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하이난다오, 그러니까 해남도에서 대만 남부 바시협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해상의 요충로에 있기 때문에 이 중국군으로서는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이제 그렇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겁니다. 현재 프라타스에는 대만군 200여 명만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만의 싱크탱크인 국방안보연구소의 수주윤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가 이 마시협까지 비행했다는 것은 유사시의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적의 함정이라든지 선박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그러면서 나토를 비롯한 적국들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가해올 경우에 체계적인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군 전투기는 왜 이렇게 대담한 무력 시위를 했을까요?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 등의 이 서방 국가들과 대만과의 관계가 증진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항의성 시위로 군용기를 대만 방공 식별구역으로 보내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대만을 방문하니까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틀에 걸쳐서 전투기 폭격기 18대, 19대를 각각 대만 북부와 남서부로 출격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이 대만 해협 중간선,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영공 경계선격인데요. 이걸 넘기면서 대만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태평양의 섬나라인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가 팔라우 대통령을 수행해가지고 미국 대사로서는 미중 수교 이후에 42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했는데, 그때도 중국 군용기 10대가 대만의 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도 미국과 대만이 해경 분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니까 중국 전투기 폭격기 최대 규모인데요. 25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켜서 또다시 대만을 흔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 시위는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이 사상 처음으로 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G7 정상들은 13일 영국 코널에서 막을 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양안 이슈의 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었죠. 또 미국과 EU는 15일 정상회의 뒤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신장과 티벳, 홍콩 문제,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대만 해협의 안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EU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상적인 양자 관계 발전 범위를 넘어서 중국 내부 문제에 손짓 발짓하면서 내정을 무리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오리젠은 함부로 중국을 비난하며 거짓 정보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또 미국과 EU가 할 일은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반성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과 요구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거나 제3국을 겨냥한 소집단 정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미국과 EU가 중국에 맞서 협력, 경쟁하겠다는 것은 중국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능지수에 문제가 있거나 중국인의 지능지수를 낮게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견제에 나서니까 중국이 위협론을 과장하지 말라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양렌주 전 대만 국방부장은 우리나라 장관급입니다. 이분은 이 대만의 중앙통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여러 외교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 안정이 언급된 것 외에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처음으로 이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수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중국이 높아지는 외부 압력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군용기의 대규모 출동은 중국이 주권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28대나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바로 그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함은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 동쪽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면서 이 해상안보작전, 그리고 타격훈련, 전술훈련 등을 수행했다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레이건 항모전단의 윌 패닝턴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서 남중국해는 국제법상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해상이라고 그러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G7과 이 나토의 대만 평화 언급에 의해서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예고하면서 대만해협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중단됐던 대만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 이 TIPA라고 그러는데 이 TIPA 협상을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제공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데니얼 크레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가 15일 한국 시간의 16일입니다.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중국의 압력에 맞서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그런 결의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건 앞으로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단순한 경제 차원의 협력을 넘어서서 외교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로이터 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규모로 대만 방공 식별구역 침범 후에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바로 이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최고위 외교관이 중국 견제 발언을 내놨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도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건 중국의 그런 위협이나 협박에 개의치 않고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더욱더 증진되어 갈 것임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예고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편 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이웃 나라들 간의 긴장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불법적인 영유권 확대 시도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이런 나라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아세안 국방장관들이 남중국해 행동 강령에 조기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소집해가지고 10개 나라 장관들이 화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 자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상황을 복잡하게 하거나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의 도발에 의한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은 연일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인근 영공을 침범하니까 이 말레이시아 공군기들이 즉각 대응에 나섰고 이 말레이시아 당국은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정작 말레이시아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필리핀도 중국 인민해방군 때문에 발칵 뒤집혔죠. 중국 해상민병대가 윗선리프를 점령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니까 인근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단지 악천후로 피신하고 있는 어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천후로 피신하고 있는 어선이 지금 몇 달째 정박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트남도 중국 해상민병대의 베트남 소유 암초들에 대한 점령 야욕에 맞서가지고 해상병력을 대폭 늘렸고요.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인도네시아마저도 중국을 의식해가지고 해군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의해서 대만도 남중국해도 뜨거운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중국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요? 저렇게 주변 국가들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하면서 친선해용, 그러니까 이웃 국가하고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여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 이 친선해용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친선해용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2018년 중국의 외교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던 말이었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